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는데 오늘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륙조선이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대륙조선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러면 한양이 원래 어디 있었던 거냐, 대륙에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 양자강이 있는데 한양이란 지명, 한양 병기창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한양이다. 이렇게 했었던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서안 쪽으로 가가지고 이 서안이 또 한양이다. 이런 소리가 많았었는데, 일단은 한양의 위치에 대해서 서로 분분한 소리 많기 때문에 오늘 잠깐 동안 시간을 내서 한양을 좀 명확히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양이 우리가 지금 찍는 것은 현재 종남산 밑쪽, 종남산의 우측 동단이 보구산인데, 요 아래에 남양이 있습니다. 남양. 남양이는 우리가 삼국지에서 얘기하는 제가 공명했던 남양 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양이 일로 와 있죠. 원래는 남양이 여기가 아니죠. 남양은 이쪽에 있었던 게 일로 온 건데, 이 남양이 조선의 마포입니다. 마포. 그러면 마포면은 그 위쪽에 한양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남양 위쪽에 이 보구산 자락에 한양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양이 여기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1900년에 태어나셔서 대륙에서 반도로 이주하셨던 분의 고증에 의해서 일단 한양이 위치가 여기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또 하나는 구한말에 이 조선을 방문했던 서양인들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서 지도로 한양이 우리나라고 찍은 건 없지만은 제물포에서 마포를 거쳐서 한양을 왔다는 그 기록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거리를 갖다가 마일로 남겨놨습니다. 마일로. 그래서 이걸 키로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현 남양이 있는 데서 단강구 수고의 제물포, 그리고 북쪽으로 한양이 있는 데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양이 남양 위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 마포와 제물포 위치는 어디인가라고 해서 글을 올려놨는데요.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조지 커즌, 영국 외무장관 조지 커즌이 장관 오라가기 전에 24경의 이 전체를 돌죠. 세계를 다 돌면서 이 조선을 방문합니다. 조선으로 왔다 그래서 여기 왔다 그러시면 안 돼요. 조지 커슨이 영국 외무장관이 올 리도 없거니와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었던 조선이라는 데하고 청나라 한족의 강역을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게 1894년에 Problems of the Far East라는 책을 저술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조지 커슨의 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제일 이제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조선엔 절대 빈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반도가 조선 5000년 역사의 터전이라고 했을 적에 항상 못 먹고 관리에 가렴주구가 많고 옷이 없어서 겨울에도 삼배옷만 입고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일제와 친일파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역사 속의 얘기일 뿐이고, 구한말에 서양인들이 바라본 조선은 풍요롭고 10년만 개발을 하면 전 세계 가장 강대국으로 올랐을 거다고 얘기를 했고, 이후 영국 외무장관을 여기만 조지 커즈는 조선은 절대 빈곤이 없는 나라다.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 반도에서 배웠던 절대 빈곤의 나라라는 개념과 완전히 상치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한말에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조선 사람 게으르고 넓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땅덩어리가 커서 먹을 게 너무 풍족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다 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영국이 자본주의 시작했다 그러지만 1900년 넘어서 1910년, 20년 됐을 적에 어느 책에 보게 되면 영국인들의 성인 남성들의 평균 연령이 30을 간 넘었다고 나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고 사람이 12살 먹은 애도 가서 노동을 시킨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예? 그러면서 상위 1%가 전체 부를 잡고선 나라를 다스려갔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보고 우리가 잘 살았다 그러면 그건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조지 커슨이 여기 왔을 적에 이 조선의 중산층 농부들은
영국에 있는 중산층 농부들만큼 안전하게 살았다. 예? 그리고 절대 빈곤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써놓은 거죠, 이게.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요기 얘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커즈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물포에서 마포 가는 길에 대해서 썼어요. The river journey is 54 miles in length to 마포. The landing place for Seoul. 즉 서울로 가는 길에 있는 마포까지의 거리가 강이 54마일이라고 써놨습니다. 54마일. 거의 80km 육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포에서 여기 반도로 보게 되면 제물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40km 아니에요. 40km. 근데 왜 이 조지 커즈는 마포까지 가는 데가 54마일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예? 그리고 마포에서 다시 서울까지 가는데 26 miles, 26마일이라 이렇게 또 써놨어요. 이게. 그래서 약 한 4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제물포가 여기 이렇게 있고 마포가 있고 한양이 이렇게 있을 적에 여기가 약 한 85km가 나왔다는 거고요. 마포에서 한양까지가 48km였다고 나오는 겁니다. 커즈니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재 이 반도는 마포에서 한양까지가 약 한 4km죠, 4km. 그 다음에 제물포에서 서울까지가 그냥 이 반도에서는 40km 정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무장관까지 여기만 사람이 기록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반도조선으로 세뇌가 돼서 잘못 알고 있다는 쪽으로 시각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유명한 그 이사벨라 버든 비숍이라는 여자가 그 코리아 앤드 허 네이버스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나왔는데 이 코리아 앤 허 네이버스라는 책의 원본이 있어요, 영국에. 근데 그 원본을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한번 방문했잖아요. 안동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원본을 줬죠, 대통령한테. 그래도 뭐 알아들을 사람이 없죠. 우리 대륙조선사 연구회하고 이걸 공부한 선대 분들 외에는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들을 리가 없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발음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뒤에서 보는데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뭐라고 썼냐면은 역시 똑같아요. 제물포를 번역본을 보게 되면 제물포는 섬이 있는 한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의 강포구인 마포까지 56마일, 즉 90km를 항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조지 커즈니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키로수가? 근데 문제는 제물포가 이 반도에서는 한강을 지나서 강화도로 내려서 인천항에서 바닷가에 있잖아요. 근데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제물포는 한강 하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대륙에서 이 담강고 하구에 있는 일직선으로 연결된 한강의 하구에 있었다고 정확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륙조선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은 말이 어떻게 틀려진 거냐 저기 살았을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단어 하나하나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제물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물포. 제물포를 영어로 이제 CHEMULPO라고 씁니다. 이게 제물포라고 써요. 근데 지금 이제 이사벨라 버드 비숍포를 받고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 그 해군 장교인 존 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1898년에 On American Cruiser in the East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제물포가 있고 우리말에 이제 인천이 있는데 제물포는 다 모든 서양인들이 기록이 다 제물포라고 썼어요. 근데 인천에 대해서는 이 책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많이 싸우냐면 맞죠? 여기죠. 인천은 인천이라고 발음을 안 해요. 뭐냐면 제추안이라고 써놔요. 제추안. 이게. 그러면
제물포는 제대로 발음이 제물포라고 쓰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인천에 대해서는 제추안이라고 다 발음을 했잖아요. 이게 그 당시 쓰여있던 인천에 대한 발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이렇게 우리가 중국어로 알고 있는 이 많은 말들이랑 구한말 대륙에서 반도로 쫓겨오기 전까지는 말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말 고어할 적에 이 우리가 부라고 지금 있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어정식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걸 옛날 그 책들 보게 되면 부라고 발음을 하고 보라고 발음을 했잖아요. 아비 부가 아니라 아비 보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보. 마포는 다 이 당시 보게 되면 마푸라고 발음을 했어요. 마푸. 인천은 제추안.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말이 서양인들의 이 당시에 서구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와서 쓴 건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랑 틀리게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이쪽에서 쓰던 말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이 존 디 포드도 이 기록을 할 적에 제물포에서 서울까지 약 한 75마일이 온다. 그리고 마포에서 서울까지가 다시 30마일, 48km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공통되게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반도 얘기가 아니라 이 대륙에 있었던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주한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호러스 알렌, 그 민영환을 우정국에서 테러를 당했을 적에 수술을 살려줘가지고 의사에서 정치인으로 저장을 했던 호러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러스 알렌은 기독교인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운산금광도 미국에 소개를 했던 사람이죠. 운산금광은 여기 평안도고 이쪽 운산으로 보는데 운산금광이라는 것은 이 알타이산이 우리가 자꾸 이제 시각을 돌려야 되는 게 알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타이라는 것은요, 이게 금이라는 뜻이에요. 금산입니다. 이게 알타이산이 금산이자 백두산이자 또 사양산은 하얀산이라는 뜻이죠. 또 그 야날린 고산지대의 산, 이게 골딩 사마린이다, 여러 가지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그래서 이 호러스 알렌도 뭐라고 썼냐면은 북한산에서 제물포를 바라보게 되면 굽이굽이 흘러가는 한강이 곧장 뻗어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제물포에서 바라보게 되면 북한 산성이 보인다. 맑은 날이겠죠. 근데 여기서 봐야 단강구에서 일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럼 지금은 가보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단강구 호수에 물을 갖다가 이 북경으로 상수원을 끌어가가지고 식수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진령산맥이거든요. 이게 종남산. 그러니까 우리 김상호 선생이 청나라를 끌려가면서 뭐라 그러니까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근데 다른 책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노라 종남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각산, 종남산이 두 개인데 우리가 대륙조선을 견지했을 때 그 시의 원본은 종남산이 맞을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도로 옮기면서 삼각산이 만들어지니까 가노라 삼각산으로 바뀐 거죠. 이게 종남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청나라로 끌려갈 적에 여기 지나가니까 가노라 종남산 아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종남산과 이쪽에 있는 거대한 산들에서 이게 다 3,000m가 넘는 산들이에요. 그래서 구한말에 서양인들이 조선에 한약 갔을 적에 뒤에 보이는 산들이 3,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눈이 쌓여있다라는 말이 나온 게 바로 이 종남산 뒤쪽에 있는 이 산맥을 보고선 한 거라는 걸 딱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을 쓰고 있는데 여기를 모택동이 조선 역사 지우기를 문화 대혁명 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카페에다 제가 1650년경에 일본 책에서 나온 불란서 지리학자 듀발의 그림에서 여기가 이만큼 빠져들어와서 여기가 다 섬인 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9세기에 아랍의 쿠르다지바가 신라는 5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쓴 이유가 1650년에 지도를 보게 되면 큰 섬들이 쭉쭉쭉쭉 여기 있어요. 여기가 부산 남경 반대쪽이가 부산이기 때문에 다 섬이었다는 게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걸 보고 신라가 섬으로 구성됐다고 하는 거고 여기에 거문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했는데 영국이 러시아가 내려오질 못하게 거문도 요거 제주도에서 동북방에 있는 여기를 점령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여기를 왜 점령을 합니까? 하려면 대마도를 점령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제도를 점령을 할 일이지. 거문도가 바로 이 부산 앞바다에 있는 이 한수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이고 다 일로 들어왔잖아요. 한양으로. 여기를 못 들어오게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턱 잡은 거죠. 그래야 이제 역사의 해석과 전략적 위치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기로 봐요. 그래서 여기 섬이 많았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름들이 여기도 다 메꾸고요. 모택동이. 여기도 한양의 모양을 없애기 위해서 이 한강인들 다 메꿔버린 겁니다. 여기. 예? 그 한양이 여기 다 파괴돼서 여기 가보신 분들은 벌써 여기에 고성을 갑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폐허의 터전이 있는 거 다 확인하고 오셨잖아요. 예? 이 지역에 가게 되면 양주의 지명이 다 살아있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이. 근데 지금 이쪽은 관광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우리 역사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다. 자, 그래서 그럼 또 하나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들이 아니 그럼 이 단강모라는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식수원을 쓰게 되면은 미추홀에 왔을 때 짠물이라서 못했다 그랬는데 수도를 백제한성 왔을 적에 여기가 어떻게 짠물이 돼야 이게 미추홀이 되는 것이지 백제에 나온 미추홀의 역사와 연관이 되지 어떻게 여기가 담수가 됐는데 이걸 그럼 역사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나왔을 적에 저도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먼저 이 대륙역사 공부하신 분들이 1900 중국과 국교가 수교된 다음에 여기 갔을 적에 이 물을 맛을 봤답니다. 이미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랬더니 90년 초반에 갔을 적에 분명히 여기 물 맛이 짰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담수화돼가지고 얘가 썼다는 것은 얘가 호수기 때문에 물이 짜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염정 비슷한 거에서 녹아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담수로 돼서 이쪽 베이징에서 이 수돗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양으로 돼야 전체적으로 다 맞고 또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의 경로라든지 이런 거랑 다 같이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한양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그 동농 김가진 선생이라고 구한말의 고위 관리였죠. 서출인데 조선 역사상 최초로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70살에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상해로 망명을 하셔가지고 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이때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아버지를 시봉하기 위해서 이 상해로 가요. 자, 상해를 우리는 자꾸 이 반도 여기를 보고 나서 상해가 여기다 그랬는데 여기가 상해가 된 것은 1945년 이후 50년 이후에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얘기했지만 이 상해는 여기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가 요 밑에 쪽이에요. 항저우 밑에 쪽에. 여기가 나가사키고 저 원자폭탄이 떨어진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 원자폭탄이 여기서 떨어졌는데 왜 사람들은 여기로 가 있고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 그래서 이것도 다 조사를 했죠. 자, 여기가 나가사키여서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이쪽 지역이 90년대 전에는 배들이 일체 어로 사업을 하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 폭탄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90년이 넘어서면서 갑자기 어느 날 이쪽에 배가 확 나타나가지고 어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쪽 지역의 고기를 일절 안 먹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가보는 건 아니지만 대신 갔다 오신 분의 고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가사키가 맞고요. 여기서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이제 나가사키가 있었고 여기가 다 일본의 강역이었던 거죠. 그럼 상해는 어디였었느냐? 제가 앞에 고증했지만 상해는 윗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윗바다. 상해가. 그러면 상해가 왜 윗바다라고 했냐? 아니 윗바다가 왜 여기만 있나요? 여기도 다 윗바다가 될 수 있는데 여기만 황해도잖아요. 상해라고 했잖아요. 황해도가 여기만 황해도를 갖다 놨는데 이 반도에다가 아니 여기가 다 황해인데 왜 황해도가 여기만 있냐고요? 황해도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황하에 둘러싸여 있어서 황하도죠. 황하도. 이게 황해도죠. 이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상해도 결국 이 위쪽에 사천성 중경에서 80km 올라가면 부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역사상의 상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하를 통해서 이 물류가 올라오고 조선에서 막대 물량이 일로 왔을 적에 이걸 중경 지금 현 가릉강이라고 있는 이 강을 통해서 수로로 이걸 올린 거죠. 이 북경으로 여기까지 올리고 저기까지 올리고. 그래서 상해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해로 가서 이분을 시봉을 하다가 이제 독립자금을 구하러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분이 이게 1920년에 이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1920년대에도 여기 한양이 여기 있었다. 한양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전한 것은 1926년 조선 총독부가 10월에 중봉을 하는 시기에도 간 거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 대륙조선사 연구의 고증이죠. 그래서 이때 20년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썼냐면은 서울역 건너편의 세브란스 병원 관사에,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서울역에 있는 데 있다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이쪽으로 옮겼다고. 관사에서 신필호 박사를 찾아갔다.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당시 시내에서 서강까지 내화하는 데를 꼬박 하루가 소비되었다라고 딱 써놨어요. 이걸 읽는 사람들이 반도조선을 보게 되면 대충 의미 없이 읽는데 저희는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딱 걸리는 거죠. 장강일기라는 학민사에서 나온 2018년에 나온 정정화 선생의 책인데, 자, 한반도에서 지금 마리도 고개를 넘어서 그 서울역에서 마포 지금 서강대교 했는데 기준으로 했을 때, 서강이 있지도 않지만 서강이라 그러니까 서강대교 있는 데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4km가 조금 넘죠. 그럼 송인 걸음으로 가도 1시간이고 안악내 걸음으로 가도 약 1시간 조금 더 걸리면 가는 시간인데, 왕복하는데 꼬박 하루가 그럼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24시간을 갔다 왔다는 건데 24시간이면 저기 몇 킬로입니까? 하루면은 1시간에 4km잖아요. 맞죠? 자, 20. 그러면 하루 48km잖아요. 12시간이면. 그러면 두 개니까 96km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 외국인들과 이사벨라 버드 비숍, 조지 커즌, 그 다음에 미국의 존 디 포드라는 해군 장교들이 쓴 거에 보게 되면은 마포에서 한양까지는 48km였다고 써놨잖아요. 정정화 씨가 마포에 있는 서강까지 가는데 서울역에서 꼬박 하루가 걸렸다. 24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12시간, 96km 정확히 맞아 떨어지잖아요. 1920년에 독립투사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농 김가진 선생의 며느리였던 정정화 씨가 갔던 한양은 바로 대륙에 있는 남양 위쪽에 있는 한강을 갔었다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회고록은 우리가 이 대륙조선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간악한 친일파놈들과 일제에 의해 가지고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못나고 멍청해서 기록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 선조님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내 선조에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내 할아버지 그 조부진 다 멍청하다 그랬는데 그런 폐륜적인 사고는 버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한양이 대륙 남양분지 위쪽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증해 보았습니다.